플립5에 설치되는 거의 모든 앱을 커버 화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랩터야, 오늘은 무슨 영상이고?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G 플립5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플립5는 상당한 흥행을 할 듯합니다. 커버 화면을 키운 플립3 때도 상당한 인기를 끌었죠. 그런데 플립5는 거의 2배 더 커진 커버 화면이어서 더더욱 판매량이 많을 듯 하고요. 거기에 이미 검증된 AP까지 적용되어서 성능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럼 전작에 비해서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작과 다르죠? 전작은 플립이라는 글자만 적혀 있는데요. 플립5는 S23 시리즈처럼 제품 사진이 작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작 대비 더 커진 커버 디스플레이를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좌측에는 갤럭시 G 플립5라고 적혀있죠. 갤럭시 G 플립5의 색상은 총 8가지 색상으로 출시했습니다. 일반 컬러는 민트, 그라파이트, 라벤더, 크림까지 총 4가지 색상이고요. 그리고 삼성닷컴과 삼성 강남 전용 컬러로 그레이, 블루, 그린, 웰로우까지 총 4가지 색상입니다. 이번에는 플립4처럼 여러가지 색상으로 조합이 가능한 비스포크 색상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네, 플립5도 이제는 칼이 필요 없죠. 네, 이렇게 봉인 라벨실을 뜯어내고요. 네, 이렇게 박스를 열면 플립5가 나오죠. 네, 이제 제품을 감싸고 있는 것도 종이로 바뀌었네요. 네, 비닐이 아니고 완전 종이로 바뀌었고요. 이번에는 제가 라벤더 색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스 뚜껑에 구성품이 들어가 있는데요. 박스가 또 있죠. 네, 안에는 이렇게 간단 사용 설명서와 C2C 충전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유심핀도 같이 들어있죠. 네, 그럼 이제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내부 디스플레이를 보면 보호 필름이 그대로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플립5와 폴드5만 보호 필름을 붙여줍니다. 계속 이렇게 붙어서 나오길 빌어봅니다. 플립4 대비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바로 커버 화면입니다. 이 플립4의 커버 화면은 1.9인치였는데 플립5는 3.4인치로 커졌는데요. 숫자로는 2배가 안 되지만 실제로는 화면 크기가 거의 4배 정도 더 커진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글라스 재질도 고릴라 빅터스2가 적용되어서 외부 충격에 더 강해졌습니다. 다만 플립4 대비 인치당 픽셀 수는 320ppi에서 305ppi로 줄었고요. 그리고 내부 디스플레이는 6.7인치로 전작과 크기도 같고 스펙 역시 플립4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부 디스플레이가 커지면서 이 후면 카메라의 배치가 세로에서 가로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카메라의 성능은 플립4와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플립5에 물방울 힌지가 적용되었습니다. 접었을 때 디스플레이가 물방울 모양으로 접힌다고 해서 물방울 힌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힌지 부분도 완전히 접히도록 되어 있고요. 일단 외관상으로는 정말 보기가 좋고 뭔가 정리된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은데요. 다만 걱정되는 것은 접었을 때 이 디스플레이가 정말 작은 곡률로 접히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도 내구성이 괜찮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 힌지 부분에 삼성이라는 글자가 그냥 페인팅으로 새겨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전작인 플립4 같은 경우는 음각으로 고급지게 되어 있었거든요. 여기서도 원가 절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플립4 대비 조금 커졌습니다. 접었을 때의 가로폭은 플립4와 동일한 71.9mm이고요. 그리고 이 세로 길이는 0.2mm 더 길어진 85.1mm입니다. 그리고 접었을 때의 두께는 힌지 부분이 전작 대비 무려 2mm나 더 얇아진 15.1mm이고요. 그리고 펼쳤을 때의 세로 길이는 플립4보다 0.1mm 줄어든 165.1mm이고요. 두께는 6.9mm로 전작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무게 역시 동일한 187g이고요. 그럼 이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전원은 제가 미리 켜두었고요. 네, 플립5도 이제는 이렇게 간편하게 QR코드로 자동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갤럭시 폰이나 태블릿으로 가능하죠. 네, 그리고 생체 인식은 이번에도 정전식 지문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 패스도 지원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팅이 끝났고요. OS 버전부터 보면 안드로이드 13이 탑재되어 있고요. 원 UI 5.11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요 스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P는 퀄컴 스냅드래곤 8 2세대 4 갤럭시가 탑재되어 있고요. S23 울트라와 동일한 AP라서 이미 성능은 검증이 된 상태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폴드5에는 베이퍼 챔버가 적용되었지만 플립5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사양 게임이나 카메라를 장시간 사용했을 때 발열이 얼마나 심할지도 정말 궁금하고요. 램은 8GB LPDDR5X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용량은 256GB와 512GB로 전작과 동일하고요. 전작 대비 달라진 점은 LPDDR5에서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진 LPDDR5X가 탑재되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플립4에는 UFS 3.1 규격이었지만 플립5는 UFS 4.0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이나 앱을 구동할 때 조금 더 빨라질 듯 하고요. 플립5가 전작 대비 달라진 점은 커버 화면의 크기가 플립4 대비 물리적으로 거의 4배 정도는 더 커진 느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삼성에서는 이것을 커버 화면이라고 부르지 않고 플렉스 윈도우라고 하네요. 아무튼 앞으로 플렉스 윈도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질 듯 하고요. 이렇게 위젯을 보는 것도 화면이 커져서 그런지 시원시원하고 보기 편하고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오므리면 위젯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멀티 위젯 뷰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젯을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위젯을 실행하면 아이폰 14 프로의 다이나믹 아일랜드처럼 좌측 하단에 실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위로 쓸어 올리면 홈으로 가는데요. 이게 꼭 홈 화면으로 와야지 볼 수 있는 것은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잠금 화면을 워치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정말 예쁘고 귀여운 워치페이스들이 많이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워치페이스를 골라서 꾸미는 재미가 상당할 듯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쓸어내리면 빠른 설정창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른 기능을 대체한다든가 그런 기능은 없고요. 8가지 기능 중에서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AOD를 켰을 때 플립4처럼 평범한 AOD여서 조금 심심한 느낌이 있는데요. 아마도 이 부분은 테마에서 새로운 AOD가 많이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화면이 커지면서 커버 화면 쪽이 모두 검은색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색상을 구매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바닥에 놓고 보면 모두 같은 색상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베젤에 후면과 동일한 색상을 넣어줬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케이스를 끼우고 사용하면 상관은 없겠죠. 그리고 이번에 적용된 물방울 힌지 덕분에 이제는 접었을 때의 두께가 모두 동일합니다. 플립4 같은 경우는 힌지 쪽이 두꺼웠는데요. 플립5는 전체적인 두께가 동일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넣고 다닐 때도 상대적으로 덜 부담이 될 듯합니다. 다만 디스플레이가 물방울 모양으로 접히는데 추운 겨울에도 문제가 없을지는 두고 봐야 할 듯하고요. 아마도 삼성에서도 테스트를 많이 했겠죠. 그리고 이번에 듀얼 레일 구조의 프리스탑 힌지로 바뀌어서 그런지 프리스탑 기능이 더욱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거의 접히는 구간까지 프리스탑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커진 커버 화면으로 영상을 볼 때도 매우 편리할 듯 합니다. 원래 이 기능은 폴드 시리즈에서만 되던 기능인데 이제는 플립5에서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치대가 없는 기본 케이스로도 이런 자세가 되기 때문에 영상을 본다든지 브이로그 같은 영상을 찍을 때도 편리할 듯 합니다. 참고로 커버 화면에서는 유튜브 앱뿐만 아니라 다양한 앱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몇 가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굿락에서 멀티스타라는 앱을 추가로 설치해주면 플립5에 설치되는 거의 모든 앱을 커버 화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메라인데요. 카메라는 플립4와 동일합니다. 카메라 화면을 켜서 보면 이렇게 초광각과 광각 카메라밖에 없기 때문에 화각이 두 종류만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플립5는 전작 대비 세로에서 가로 배치로 바뀐 것이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커버 화면이 3.4인치로 커져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기에도 정말 편리합니다. 더 커진 화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 커버 화면의 비율이 3:4이기 때문에 16:9로 바꾸게 되면 화면이 작아지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 찍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불편한 것은 커버 화면에서 화각을 바꾸려면 이렇게 줌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네, 이렇게 초광각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광각으로 바꾸려면
줌을 당겨야 되죠. 요거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영상에서는 비율에 따라서 화질 지원이 달라집니다. 지금 16대 9에서는 FHD 60프레임까지만 되고요. 그리고 9대 16으로 했을 때는 4K 60프레임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화면을 열고 여기 우측 상단에 보면 커버 화면 미리 보기 켜짐이라고 뜨고요. 이렇게 하고 뒤로 돌려보면 이렇게 커버 화면에서도 동일하게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었을 때 화면도 플립4처럼 바뀌고요. 그리고 이렇게 커버 화면에서 사진을 찍을 때 화면을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정말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를 켠 상태에서는 커버 화면이 회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카메라에서 나가면 회전을 하지 않고 항상 이 방향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소프트웨어로 개선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회전을 너무 자주 해서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빠른 설정창에서 회전 잠금 버튼을 하나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신경을 조금만 더 써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전면 카메라에서는 소소한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화소수는 10메가픽셀로 동일하지만 밝기가 f2.4에서 f2.2로 더 밝아졌거든요. 그리고 여러 명이 찍을 수 있도록 넓은 화각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동영상 모드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오토 프레이밍 모드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카메라를 거의 20분 정도 작동해 봤는데요. 후면의 이 발열이 상당하네요. 다음은 배터리인데요. 용량은 플립4와 동일한 3700mAh입니다. 용량은 같은데 바뀐 AP 때문에 사용시간은 소폭 증가했고요. 스펙상 사용시간은 LTE 환경에서 인터넷을 최대 17시간 사용할 수 있고요. 영상 재생시간은 최대 19시간까지 볼 수 있는데요. 전작 대비 모두 1시간씩 늘어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25W 초고속 충전까지만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은 15W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출시한 플립4는 전작 대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서 그런지 판매량이 별로였는데요. 이번에 나온 플립5는 커버 화면이 대폭 커져서 그런지 사전 예약 물량만 S23 시리즈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폴드5와의 판매량 차이가 더 벌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폴드5에서만 가능했던 기능을 플립5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특히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많이 구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개봉기를 하면서 잠깐 사용해 봤지만 정말 잘 나온 것 같고요. 일단 사전 예약이 끝났기 때문에 어차피 늦은 거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할인율이 높을 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갤럭시 Z 플립5 언박싱이었습니다. 조금 더 사용해보고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랩터야, 이제 뭐 보는데 너? 좌측은 최신 영상이고 우측은 랩터가 픽한 영상이야. 랩터가 골라주는 영상 볼 거야. 최신 영상 볼 거야.